먼저 그 MLS 공식 여기에 이제 그 뭐 부안과 손흥민 골잡이의 사고방식 해가지고 손흥민이 LAFC 합류한 이후 손흥민과 부안과는 구단이 기록한 32골 중에 23골을 이 둘이서 기록을 했다는 건 거죠. 이 둘이 거의 팀 득점의 뭐 80% 가까이를 책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뭐 이게 어제 방송에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조금 늦게 올라왔더라고요. 늦게 올라와가지고 오늘 이제 번역을 한 건데요. 뭐 이제 그 케빈 이건 기자가 이제 그 히긴보탐한테 질문하는 거죠. LAFC를 MLS에서 가장 뛰어난 전환팀, 역습 속공팀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클레스탄한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LAFC가 이번 시즌 홈에서 마지막 경기를 이미 치렀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제 앞으로 올라갈 때 시드가 더 높은 팀들과 붙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오스틴하고의 1차전이 마지막 홈 경기였던 거였거든요. 오늘 원정 경기에서의 LAFC는 얼마나 인상 깊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클레스탄이 정말 훌륭했다. 난 그 체룬돌로 감독이 오르다스를 선발 출전시킨 점이 마음에 들었다. 1차전에는 이제 중앙 미드필더 3명과 손흥민, 부안가 2명의 스트라이커로 나섰는데, 이번에는 중앙 미드필더를 2명으로 줄이고 공격수를 3명으로 바꿨다. 이 변화가 팀에 훨씬 더 명확한 구조를 만들어줬다고 본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제 그 리뷰할 때 저도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 미드필더 3명의 공격 2명보다 공격 3명이 더 나아 보였다. 더 그러니까 뭔가 열렸다 이런 느낌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수비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공격 전개에서도요 하면서 부안가는 왼쪽에서 플레이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오르다스를 오른쪽에 두고 손흥민을 중앙에서 움직이게 한 건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플레이메이커처럼 내려와서 볼을 받아 전개할 수 있고, 부안가와 오르다스는 폭을 넓혀줍니다.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원래 손흥민 선수 처음 LAFC 갔을 때 그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많은 보도들에서도 그래서 나중 가가지고 놀랍다라고 평가한 게 어떤 거냐면은, 손흥민과 부안가 둘 다 왼쪽 측면에서 뛰는 거를 선호하는데 이 둘이 겹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근데 엄밀히 따지면 손흥민 선수는 중앙에서도 잘한다. 중앙에서도 잘하니까 이게 공존이 되는 건 거죠. 부안가는 왼쪽에서 뛰는 게 여전히 익숙한 거고, 손흥민 선수는 중앙에서 플레이메이커처럼 내려와가지고 볼을 받아서 전개해 주니까 이 둘이 공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라인업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밴쿠버전에서도 똑같은 구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LAFC는 경기 시작부터 집중력이 대단했고 전환 상황에서는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라고 한 거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히긴보탐이 지금 LAFC 선수단은 손흥민과 부안가에 대한 믿음이 굉장하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손흥민, 부안가, 너희들은 그냥 자유롭게 플레이해. 우리는 뒤에서 더 띄워줄게. 너희들이 앞에서 승부를 결정 지을 테니까 이런 희생정신이 있기에 두 스타가 마음껏 빛날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정말 천상의 조합이에요. 라고 한 건데, 근데 사실 뒤에 있는 선수들이 뭐 열심히 띄워주는 건 알겠는데 더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해주긴 해야죠. 예, 좀 수비는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예, 수비가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야지 더 자유롭게, 더 편하게 공격에 집중할 수 있겠죠. 예, 열심히 말고 잘해줘. 예, 질라타님.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뭐 LAFC의 원투펀치, 손흥민, 부안가, 누가 이 다이나믹 듀오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해가지고, 다이나믹 듀오라는 얘기들이 기자회견에서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다이나믹 듀오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대다수를 이뤘더라고요. 체룬돌로 감독과의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요리스 골키퍼 그리고 부안가 선수한테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질문들이 줄을 이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회견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사가 올라온 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손흥민 부안가 활약에 LAFC 슈퍼팀 찬사, 오스틴 FC 완파, 이런 기사가 올라온 건데요. 이 슈퍼팀이란 표현을 쓴 게 이제 적장인 에스테베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목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보면은 LAFC 부안가와 손흥민은 북미에서 가장 으스스한 주말의 마지막 공포를 선사했다. 예, 헬로윈데이 축제 기간에 있었던 거니까 예,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선수는 오스틴 FC 수비진을 공포에 빠뜨리며 각자의 개인 기량이 돋보인 단독 돌파골을 주고받았다. 경기 시작 30분도 채 되지 않아 두 골차 리드를 만든 LAFC는 이후 4대1로 완승. 토마스 밀러가 속한 화이트캡스와의 서브 컨퍼런스 준결승행을 확정했다. 경기 후 보안관은 100호 골과 101호 골을 터뜨린 뒤 이 조합으로 우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망설임 없이 그렇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부안가가 지금 팀 분위기가 정말 좋다. 선수들이 하나로 뭉쳐있고 플레이오프에서 중요한 건 한 경기씩 집중하는 거다. 손흥민과 나 그리고 팀 전체가 함께라면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지금 우리 팀은 아주 역동적이다 라고 한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 이제 주 제목으로 손흥민의 트레이드마크 골 해가지고 손흥민이 스텝오버로 상대 일리에 산체스, 예, 계속 파울범했던 전 LAFC 선수죠. 이 선수를 제치고 왼발로 정확히 마무리했다. 3분 뒤에 손흥민이 오른쪽 측면을 허물며 부안가에게 완벽한 어시스트 제공,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들었다 라고 한 건데요. 예, 여기 이제 디 애슬레틱의 2022년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은 토트넘 시절 양발 골 결정력 부분에서 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선수였다. 전체 득점 중 약 44%를 왼발로 넣었는데 이날 오스틴은 그 의미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뭐 실제 LAFC에서도 오른발로 6골, 왼발로 4골을 넣고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 5골 중에 4골이 왼발골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리스한테도 질문한 거예요. 요리스한테 손흥민이 얼마나 맞기 어려운 선수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온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리스가 내가 누구보다 손흥민을 잘 안다.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매일 같이 훈련했고 수많은 경기를 함께했다. 손흥민은 1대1 상황에서 오른쪽 왼쪽 가릴 것 없이 슛이 가능하다. 그게 그가 많은 개인 기록을 세운 이유이다. 그는 경기 안팎에서 모두 환상적이다. 팀을 위해 헌신적이고 승리에 대한 열정을 주변에 전파한다 라고 한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소제목으로 체룬돌로 감독의 평가해가지고 체룬돌로 감독은 수비수 출신답게 손흥민의 위력을 인정했다. 근데 이거 질문이었어요. 체룬돌로 감독한테 질문이 어떻게 간 거냐면요. 당신 수비수이지 않냐? 수비수 입장에서 손흥민 어떻게 막아야 되냐? 이런 질문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답변을 한 건데요. 뭐라고 한 거냐면은 손흥민 같은 최고 선수는 매번 막을 수 없다. 다만 그가 득점할 확률, 슈팅의 질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할 뿐이다. 그를 왼발, 약발 쪽으로 몰아넣는다고 해서 약발이라고 할 수 없다. 약발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수비수들한테 페널티 박스 밖에서 막으라고, 그냥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라고 조언하겠다. 그러면서 이 뒤에 덧붙여요. 뭐라고 했냐면요.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밖에서 골을 넣지 못하는 게 아니다. 단지 확률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면은 최대한 골대에서 멀리 보내야 된다. 이 얘기한 겁니다. 질문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질문 때문에 이 얘기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손흥민 막을 방법 없다예요. 체운돌로 감독은. 예. 그러면서 이제 체운돌로 감독은 이날 팀을 4-3-3 형태로 배치하며 오르다스를 손흥민 부안가와 함께 전방 삼각편대로 기용했고 전술적 실행력이 완벽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후반에 패스가 조금만 더 정확했다면 훨씬씩 승부를 끝낼 수 있었을 거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소제목이 오스틴의 악몽인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반 종료 직전 오스틴의 악몽은 더 짙어졌다. 우준이가 페널티킥을 실축한 직후 부안가는 스바톡을 제치고 상대 수비수 하인사이클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컵백 동작으로 두 번째 골을 터뜨렸다. 패배 후 오스틴의 에스테베스 감독은 우리의 문제는 현실을 잊고 흥분에 휩쓸린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 기자의 회견 이후 많은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 상대가 리그 최고의 역습팀, 그리고 역습에선 리그 최고 두 선수 손흥민과 부안가를 보유한 팀이었다는 것이다.
선수들이 긍분에 휘말려 냉정함을 잃었다. 그래서 졌다. 훈련 때 보여준 그 절제와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했다. 나는 그 부분을 명확히 인식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LAFC는 슈퍼팀이다.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 슈퍼팀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세를 인정하고 더 수비적으로 하고 더 거칠게 했어야 됐다는 건 거죠. 뭐 근데 어쨌건 간에 상대적 열세인 팀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LAFC 응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더럽고 치사하고 짜증나고 하는 거지만은 또 이제 약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건 거죠. 예.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소제목이 다음 상대는 밴쿠버. 그래서 LAFC는 3주간의 휴식기를 가진 뒤 밴쿠버 화이트캡스와 준결승에서 격돌한다. 손흥민과 부안가 등 주요 선수들은 11월 A매치 기간 동안 각국 대표팀으로 떠난다. 그러면서 이제 최은돌로 감독. 선수들은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다. 쉬는 기간이 길긴 하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거다. 밴쿠버 원정에서도 완벽히 준비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제가 이제 뭐 시애틀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시리즈 스코어 1승 1패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보면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 전체로는 8강에 올라간 팀이 밴쿠버와 LAFC 시드 3위랑 시드 2위 팀, 그리고 또 이제 동부에서는 필라델피아 딱 한 팀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밴쿠버와 LAFC가 붙게 되는 건데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미국에서 가장 큰 잡지사 중에 하나죠. 여기서 이제 그 손흥민의 LAFC, 뮬러가 이끄는 밴쿠버와 스타 군단 맞대결,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 성사라는 제목이 올라온 건데요. 그래서 이 경기가 굉장히 이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많은 기자들도 이거 성사된 거에 대해서 되게 환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타 대결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뭐 내용이 이제 뭐 LAFC가 1라운드 수입하면서 완벽한 출발을 알렸다. 이로써 이제 그 밴쿠버와 3년 연속으로 MLS 플레이오프에서 격돌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시즌의 대진은 특별하다. 그 전에 2년 연속 맞대결이 있었는데 플레이오프에서 그때보다 이번이 특히 특별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각각 세대 교체를 이끄는 두 슈퍼스타 토마스 밀러와 손흥민이 팀의 대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양 팀은 주말 동안 1라운드를 통과했다. 밴쿠버는 뭐 댈러스와 1대1 무승부 기록한 뒤에 승부차기 끝에 승리하며 컨퍼런스 리그 준결승행을 확정했고, LAFC는 오스틴을 4대1로 완파, 4년 연속 1라운드 통과에 성공했다. 그러면서 올 여름 8월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를 넘어서 MLS 역대 최고 이적료죠. 기록하면서 LAFC에 합류한 손흥민은 1라운드 시리즈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밴쿠버의 밀러는 1차전에서 골을 터뜨렸고 승부차기에서도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팀을 준결승으로 이끌었다. 두 서부 해안팀은 22일 단판 승부로 열리는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에서 맞붙는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승전은 12월 6일에 열릴 예정이다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LAFC와 밴쿠버의 플레이오프 맞대결 역사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2년 동안 뭐 맞대결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2003년부터 도입된 3전 2선승제 형식에서 두 팀은 이미 두 차례 플레이오프에서 만났는데 둘 다 3전 2선승제 그 1라운드, 라운드 1에 붙었어요. 근데 2023년 첫 맞대결에서는 LAFC가 1차전 5대2 대승, 2차전도 1대0 원정승을 거두며 밴쿠버를 완파했다. 다만 2차전에서는 경기 막판 밴쿠버 미드필더 셰프의 슛을 주심 팀포드가 몸으로 막아내는 논란의 장면이 있었고, 이후 휘슬과 함께 경기가 종료됐다. 진짜 MLS는 심판들이 문제예요. 심판들이 보면은 경기 보면서 MLS 저는 가장 떨어지는 건 심판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선수들 보면 볼수록 괜찮은 선수들도 많고 한데 심판이 가장 문제다. 그러면서 어쨌건 간에 그의 LAFC는 시애틀 사운더스와 그리고 휴스턴 다이나모를 차례대로 꺾고 결승에 올랐으나 콜럼버스 크루아에 패하며 2년 연속 우승에는 실패했다. 왜냐면 2022년 우승팀이었거든요, LAFC가.
그리고 2024년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밴쿠버가 보다 강하게 맞섰다. LAFC가 1차전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했지만 밴쿠버는 2차전 홈에서 3대0 완승으로 반격했다. 이후 LAFC가 3차전에서 시리즈를 마무리했으나 준결승에서 시애틀에 패하며 시즌을 마감했다. 그러면서 2025년 세 번째 만남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라고 했는데, 어쨌건 LAFC가 두 번의 플레이오프에서는 전부 다 웃었죠. 근데 이게 사실 만약에 유럽이었으면은 LA가 1대0 승리, 그리고 2차전에서 0대3 패. 그랬으면 밴쿠버가 올라가는 거였죠. 이거는 그러니까 MLS만의 특징이자 묘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 팀의 전체 역대 맞대결 기록은 LAFC가 12승 6무 7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이제 맞대결 전적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프리뷰 때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여태까지는 좀 그냥 기사 소개에 조금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프리뷰 시간을 나중에 A매치 이후에 가지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그 MLS 온 에어에서 안 그래도 딱 손흥민과 밀러의 대결에 대한 얘기도 했었습니다. 방송 중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트위터에 올라온 제목이 뉴키즈 온 더 블럭. 매우 유명한 거의 초창기 아이돌이죠. 최초의 아이돌 그룹 중에 하나인 뉴키즈 온 더 블럭 이름을 따와서 뉴키즈 온 더 블럭의 쇼다운. 신흥 강호들의 맞대결이란 의미입니다. 뉴키즈 온 더 블럭. 그래서 손흥민 vs 토마스 밀러.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 격돌 이렇게 올라온 건데요. 이제 한 4페이지 남았습니다. 캐스터인 케빈 이건이 손흥민은 시즌 중반에 합류했죠. 밀러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경기에 둘이 맞붙게 됩니다. 두 선수 중 누가 팀에 더 좋은 영입이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맥카티가 정말 불가능한 질문이다. 그래도 아주 근소하게 손흥민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는 부안가를 이전보다 더 좋은 선수로 만들었으니까. 지금 MLS 최고의 듀오가 바로 이 두 사람이다 라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이 히긴보탐한테, 데니가 이제 히긴보탐이거든요. 오늘 아까 그 밴쿠버는 LAFC에게 좋은 상대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보시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히긴보탐이 그렇다. 왜냐하면 체룬돌로 감독은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다. LAFC는 볼을 점유하지 않아도 만족하는 팀이다. 반면 밴쿠버와 세렌센 감독, 밴쿠버 감독이거든요. 볼 점유율 중시하는 팀이다. 두 팀 중 누가 전술적으로 변화를 줘야 하냐면 밴쿠버 쪽이다. LAFC의 강력한 역습을 경계해야 하니까. LAFC는 상대가 볼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 하지만 밴쿠버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세렌센은 몇 가지 전술 조정을 해야 할 거고, 체룬돌로는 우린 그대로 가면 된다는 생각일 것이다 라고 한 건데, 결국 저는 이 경기는 밴쿠버가 점유하고 그리고 이제 LAFC가 위협적인 역습을 가하는 형태로 경기가 전개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일단 1차적으로 LAFC 수비가 얼마나 버티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마무리 능력은 LAFC가 더 뛰어나거든요. 밴쿠버보다. 밴쿠버가 만들어가는 건 잘하지만은 여기 조금 톱이 약해요. 원래 주전 공격수인 브라이언 화이트도 장기 부상으로 일찌감치 빠지면서 그러면서 득점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과정 대비, 그러니까 LAFC 수비진이 밴쿠버의 공세를 잘 막아내면은 정말 LAFC가 도리어 쉽게 경기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반면에 밴쿠버의 공격에 LAFC 수비진이 무너지면은 그건 뭐 경기 보나 마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맥카티, 이 경기의 차이는 미드필더에서 날 거다. 쿠바스와 벌터 조합은 리그 최고 수준 중 하나다. 두 선수 모두 빌드업이 탁월하다. 밴쿠버는 팀 전체적으로 정체성이 아주 명확하지만 오스틴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혼란스러워 보였다. 이 오스틴은 그러니까 LAFC의 전 상대니까 오스틴보다는 밴쿠버가 정체성도 명확하고 빌드업도 탁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밴쿠버에서 걱정되는 건 센터백이다. 밴쿠버는 주전 센터백 2명이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그 자리를 대신한 선수들이 잘해주긴 했지만 손흥민과 부안과 같은 유형의 공격수를 아직 한 번도 상대해 본 적은 없다. 실제 그 수비형 미드필더인 프리소가 현재 계속 2경기 다 선발로 나왔거든요. 주전 센터백으로 나왔는데 블랙몬이 이때까지 복귀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블랙몬이 복귀하면은 그럼 밴쿠버 수비가 조금 더 나아지긴 하겠죠. 근데 만약에 복귀 못하면은 그러면은 프리소가 지금까지 잘해주고 있긴 했지만은
어쨌건 수비형 미드필더가 센터백으로서 손흥민과 부한가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다는 건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건 캐스터가 그렇다면 손흥민과 밀러 두 스타 중 누가 앞설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클레스탄이 두 팀이 모두 훌륭하지만 결국 승부를 가를 건 이 두 선수다. 이런 큰 경기에서는 결국 슈퍼스타가 판도를 바꾼다. 밀러는 경기의 리듬과 템포를 조율하려 할 거고 손흥민은 빠른 전환 후 상대를 찌를 것이다. 경기 자체는 매우 팽팽하겠지만 이 두 선수가 결국 승부의 열쇠를 쥘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답변은 안 했네요. 질문에 대한. 그러면서 이제 그 케빈 이건이 본인의 SNS에 이런 걸 올린 거예요. 뭐냐면은 그냥 깊이 빠져보세요. MLS 플레이오프 즐기세요. 이렇게 올린 건데 그러니까 MLS 팬이 아니어도 좋고 축구 자체의 팬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다가오는 새 경기만큼은 모든 스포츠 팬에게 꼭 보라고 권하고 싶다. 하면서 인터 마이애미와 내슈빌 역사가 반복될까? 메시와 마이애미가 또다시 초반 탈락의 쓴맛을 보게 될까? 라고 한 건데 인터 마이애미가 지난 시즌 정규 시즌 전체 우승 서포터스 쉴드 우승을 했음에도 라운드 1에서 애틀란타한테 와일드카드 팀인 애틀란타한테 탈락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올린 거고 그리고 이제 헬이즈 리얼 신시내티 vs 콜럼버스 이 두 팀의 대결을 이런 더비 매치로 부르거든요. 지옥은 진짜다라는 뭐 이런 거창한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요. 어쨌건 간에 앙숙간의 3차전이다. 일요일 경기에서 콜럼버스가 신시내티를 완전히 압도했다. 이제 신시내티 당신들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차례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밴쿠버 대 LAFC 완전히 다른 스타일을 가진 두 우승 후보의 대결 그리고 각각 첫 시즌을 보내는 밀러와 손흥민이 이끄는 팀들의 맞대결 이러면서 밴쿠버와 LAFC까지 보냈는데요. MLS 볼만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공격 축구를 보고 싶으시면은 볼만해요. 반면에 나는 좀 수비 축구 조금 조직력이 막 딱딱딱딱 맞아가는 축구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되게 스타 위주의 플레이를 해요. MLS는. 그래서 손흥민 선수 빛나는 거 보고 싶으면은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MLS는 실제 팀들도 이게 거의 지정 선수랑 지정 선수 아닌 선수, 셀러리 캡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리그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여기가 그러니까 셀러리 캡이 기본적으로 좀 빡빡하게 있는데 이제 지정 선수라고 셀러리 캡 예외 선수가 3명을 둘 수 있거든요. 그 선수들의 클래스가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그 선수들은 완전히 날라댕겨요. 좀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랄까 옛날 축구 보는 느낌도 들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에이스가 정말 빛이 나던 그런 축구 보는 느낌. 요즘은 유럽 축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바뀌면서 좀 에이스가 빛나는 게 예전보다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옛날 축구 보던 사람들한테 좀 낭만이 없다는 얘기들도 나와요. 뭐 마라도나 뭐 이런 선수들이 사라지고 있다. 10번이 사라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MLS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선수 개인의 그런 히어로볼의 그런 쾌감이라던가 그리고 공격 축구를 보고 싶으면 MLS가 기본적으로 공격 축구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뭐 아닌 팀들도 있지만 오스틴이라던가 이제 뭐 시애틀도 조금 조직적인 팀이고 뭐 그런 팀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이 공격 축구를 여기 강등도 없잖아요. 강등도 없어서 그냥 막 공격하는 그런 것들도 많고 그래서 골도 많이 터지니까 내가 공격 축구를 보고 싶어하고 선수들의 개인기를 보고 싶어하고 뭐 그런 것만 MLS가 딱 맞습니다.